최강욱 대표와 그다음에 황희석 최고위원이 정말 열심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제가 영상을 다뤘던 법세련 대표 아시죠? 이종배 대표가 지금 황희석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최강욱 대표까지도 건드린다는 사실이 지금 또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법세련 대표가 고발을 하면 왜 윤석열 검찰청장은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지금 황희석 최고위원도 정말 화가 나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 맞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다들 아시죠?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하자면 검찰의 쿠데타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한명숙 총리 뇌물수수 조작 사건과 검찰의 수사권 관련된 글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작년 가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이번 총선 직전 채널A 그리고 한동훈이 개입됐던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조작 시도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검찰, 이 모든 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즉 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런 조작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지금처럼 대통령을 능멸할 정도로 오만방자하거나 건들건들 거들먹거리지도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를 하고 위법 수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 게 민주국가의 법제이자 국제적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서 개정된 검찰청법이 있습니다. 그 개정된 법은 여전히 검찰이 중요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커다란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월 4일 개정판을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1, 2 항목이 추가가 된 거죠. 특히 첫 번째로 보면 부패범죄,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저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한명숙, 조국, 유시민 이들한테 시도된 그런 조작 사건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안에 정해진 중요 범죄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여전히 기존 수사권에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핵심적인 권한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명숙, 조국, 유시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 검찰은 단 1cm도 양보하지 않고 본인들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의 권한을 이대로 유지할 거면 뭐하러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기에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축소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2차 검찰개혁을 통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폐지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강욱, 황희석 그 두 분을 추가 고발 계획한다는 입장을 지금 법세련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종배 씨가 어떻게 그 고발만 하면 윤석열 검찰청장이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냐 이런 뜻인데요. 이런 상황에 최강욱, 황희석 이 두 분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보시다시피 황희석 최고위원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아마도 고소고발 전문단체로 보이는데 뒷단에는 이들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근데 근거 없이 맹탕으로 고발할 때 해당하는 죄가 어떤 죄고 어떤 처벌받는지 본보기를 보여줄 생각이다. 두고 봐라. 그리고 이유 없이 이런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으며 괴롭힌 고발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생각인데 본인의 시간당 소득이면 배상금도 제법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 이런 사례가 다시 없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황희석 최고위원은 과거에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의 단장으로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직접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윤석열 패거리를 비롯한 검찰 쿠데타 세력들을 대놓고 이렇게 강하게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월 정기 인사를 통해 윤석열 특수부를 비롯한 그런 치우친 인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형사부를 비롯한 형평성 있는 인사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강욱, 황희석 이 두 분도 지금 법세련에서 저렇게 터무니없게 건드려서 지금 제대로 열받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열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슈퍼여당 입장에서는 민생과 안보, 외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또 논의를 하고, 또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좀 최전선에서 또 열심히 목소리 내줄 것을 예고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뭐 커뮤니티 글에도 올리긴 했지만 윤석열 검찰청장을 봤어요. 설해마을에서 이제 뭐 음식점에 있는데 윤석열 청장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스크도 안 끼고 양 옆에 사람들을 끼고 태평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차마 사진을 찍진 않았지만 정말 그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국가의 그 권고를 어기고 저렇게 마스크도 안 끼고 당당하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아니 무슨 코로나가 검찰청장도 무서워한답니까? 아니면 뭐 본인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까? 정말 저러니까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대놓고 그렇게 대통령에 맞서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제 그걸 보면서 참 기가 차더라고요. 이제 윤석열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향후에 황희석, 그리고 최강욱, 그리고 또 민주당의 황운하 당선자가 대표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꾸준히 윤석열 패거리들에 관한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윤석열과 나경원 이 둘의 소식은 정말 끝까지 처벌받는 그날까지 절대 피하지 않고 목소리 내겠다는 걸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 내용을,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고 있는 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